안녕하세요. 날씨가 엄청나게 덥죠. 연일 낮 최고 기온이 35도 내외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무더우면은 우리 사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걱정거리가 하나 있죠. 바로 사과가 햇빛에 데이지 않을까, 그게 큰 걱정거리입니다. 그렇죠. 한낮 기온이 32도 이상이면은 사과는 햇빛 대임 현상이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35도 내외로 계속 낮 최고 기온이 오르내리니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일소 방지를 위하여 약재를 살포했습니다. 여기가 제 후지 제1가원인데 여기는 탄산칼슘을 살포했어요. 홍로하고 후지 제2가원에는 액상으로 된 일소 방지 약재를 살포를 했습니다. 홍로에는 제가 왜 탄산칼슘을 살포하지 않았나 하면은, 홍로는 8월 말에서 9월 초에 수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탄산칼슘을 살포하면은 수확기까지 탄산칼슘이 남아있죠. 특히 꼭지 부분에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약흔이 남아있다는 소리거든요. 탄산칼슘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수확을 해서 판매를 하면은 소비자들이 그것을 전부 농약으로 오인을 합니다. 작년에 제가 홍로를 출하하기 위해 안동 공판장에 갔습니다. 8월 말 9월 초 되면 홍로가 엄청나게 많이 출하가 되죠. 그런데 어떤 농가가 출하한 사과는 사과 자체가 하얀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8월에 탄산칼슘을 살포해서 그렇거든요. 탄산칼슘을 살포해서 사과가 하얀 상태로 출하를 하면은 절대로 제값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생종이나 중생종에는 탄산칼슘을 함부로 살포하면 안 됩니다. 여기 지금 사과가 하얗죠. 잎이 하얗습니다. 탄산칼슘을 살포해서 하얗습니다. 그런데 이 탄산칼슘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어떤 강사님들은 일소 방지를 위하여 탄산칼슘을 적극적으로 살포하라고 해요. 그런데 또 어떤 강사님들은 탄산칼슘은 살포해도 효과가 미미하고 약흔이 남으면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안침만 못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소개하는 기사는 탄산칼슘 살포 효과에 대한 신문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사과연구소 권헌중 연구원께서 기고하신 내용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은 탄산칼슘 살포 효과가 미미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탄산칼슘 희석 배율이 일정하지가 않다고 했거든요. 이 말은 진짜 맞는 말이에요. 청송문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탄산칼슘을 0.3에서 0.5% 농도로 살포하라고 합니다. 0.3이면 20L SS기 한 차에 1.5kg, 0.5면은 2.5kg거든요. 0.3에서 0.5%는 연마칼슘, 연면시비 농도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농촌진흥청에서 나온 사과 재배 책자에는 200배액 농도로 살포하라고 되어 있어요. 희석 배수 200배액이면 10kg가 되겠죠. 400배액이면 5kg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책에서는 50배에서 500배액 농도로 넣어서 살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희석 배수가 극과 극인 거예요. 이 가원에는 5kg 농도로 살포했습니다. 탄산칼슘을 살포하면은 효과가 있기는 있어요. 탄산칼슘이 뭐냐면은 우리가 과거에 교실에서 쓰던 백목이 있죠. 그 백목이 탄산칼슘이에요. 탄산칼슘을 살포하면은 사과에 하얀 가루로 도포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하얀 가루로 코팅된 성분이 햇빛을 차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햇빛에 나갈 때 바르는 선크림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탄산칼슘 농도를 너무 낮게 해서 살포하면은 햇빛 차단 효과가 미미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0.3% 정도 살포해서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게 뭡니까? 희석 배율을 낮추면은 탄산칼슘 살포 효과가 거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희석 배수를 높이면 5kg, 10kg 살포하면은 탄산칼슘이 이게 비에 잘 안 씻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오래 갑니다. 특히 여기 꼭지 부분에는 하얀 게 남아 있어요. 후지에도 탄산칼슘 살포하면은 수확기까지 하얀 게 남아있는 과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홍로나 아리수 같은 조생종이나 중생종 과일에는 탄산칼슘을 살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약흔이 너무 오랫동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에서는 탄산칼슘을
살포 농도를 낮게 해서 살포하면 거의 효과가 없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높게 살포하면 약흔이 남아가지고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탄산 칼슘 살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탄산 칼슘 살포를 하지 않는 게 낫다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탄산 칼슘을 살포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일소 피해를 방지하는 게 낫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제시하는 방법이 뭐냐? 사과밭에 관수를 해서 과온의 습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차광망을 설치해서 햇빛 차단을 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세살수 장치가 있으면은 미세살수 장치를 가동해서 과일 표면의 온도를 낮추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일부 가원을 보니까 차광망을 설치한 가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광망을 설치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돈도 많이 들고 사과 수고가 저희 같으면 3.5에서 4m 되는데 그 위에 차광망을 설치하는 게 쉽지 않죠. 그리고 미세 살수 장치도 기존 가원에는 설치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여기에 미세 살수 장치를 설치하려고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업자가 와보셨거든요. 와보시고 우리 가원 수고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우리 가원에 미세 살수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아시바에 지주를 추가로 더 떼야 된대요. 그러면 그 작업이 쉽지도 않고 저희 가원에 아시바를 박을 때 포크레인으로 아시바를 눌러서 박았어요. 그러다 보니 위에 아시바 윗부분이 망가진 게 많아요. 그러면은 연결 지주를 연결하기가 쉽지가 않대요. 그래서 그 사장님은 이런 가원은 설치하지 않는 게 낫다는 쪽으로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이 가원에는 탄산칼슘을 살포했지만 홍로 가원에는 탄산칼슘을 살포할 수 없어 액상으로 된 일소방지제를 살포했습니다. 액상으로 된 일소방지제는 그 속에 무슨 성분이 들어있는지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게 대부분입니다. 일부 약제는 액상 일소방지제에 칼슘 그리고 탄산칼슘이 들어있다고 되어 있는 약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액상으로 된 일소방지 약제는 효과가 이문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탄산칼슘은 살포했을 때 하얀 가루가 햇빛을 차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액상으로 된 탄산칼슘은 하얀 가루가 없어요. 탄산칼슘은 물에 불리기는 하지만 녹지 않기 때문에 칼슘 효과는 거의 없거든요. 칼슘 효과는 아주 미미해요. 그런데 액상 탄산칼슘은 산으로 녹여놓은 거예요. 그런 액상 탄산칼슘은 이온화가 되어 있는 칼슘이에요. 그런 액상 탄산칼슘 제제는 살포하면은 제 생각에는 햇빛 차단 효과는 거의 없고 칼슘 효과는 있어요. 그러니까 사과가 탄산칼슘을 흡수하는 거예요. 분말로 된 탄산칼슘은 사과가 흡수를 하지 못하지만 액상으로 된 것은 흡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칼슘 효과는 있는 거예요. 칼슘의 작용이 뭐예요? 칼슘은 살포하면은 세포막을 단단하게 하지요. 그러니까 탄저병 같은 병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죠. 그리고 고두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열과를 방지하고 밀 증상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액상 탄산칼슘을 살포하면은 일소 방지 효과는 미미해도 일반적인 칼슘 효과는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일소 방지 약제로 탄산칼슘을 살포하는데 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상품성만 떨어지는 역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도대체 일소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게 또 궁금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일소 방지를 위해서 우리 과원주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과는 달린 위치에 따라서 일소 피해를 많이 받는 사과들이 있어요. 남쪽이나 서쪽에 있는 사과들이 일소 피해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M9 대목이 M26보다 일소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M26은 M9 대목보다 수세가 좀 강하죠. 도장지가 좀 많이 나고 하니까 아무래도 햇빛에 노출되는 과일들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M26 대목을 사용한 사과나무에 달린 사과들이 일소 피해를 적게 입는 겁니다. 그리고 사과가 달린 형태에 따라서 일소 피해를 많이 받고 적게 받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과는 이렇게 밑으로 달린 사과가 좋습니다. 위로 달린 사과나 옆으로 달린 사과가 일소 피해를 잘 입어요. 그러니까 이 꽃받침 부위 과피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이렇게 위를 보고 있거나 옆을 보고 있으면 일소 피해를 잘 입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는 기본적으로 밑으로 달린 사과가 좋은 사과예요. 방제도 잘 되고 색도 잘 나지요. 7월이나 8월 초에 하계 전쟁을
심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계 전쟁을 너무 심하게 하면은 햇빛에 노출되는 사고가 너무 많겠죠. 그러면은 일소 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계 전쟁은 너무 심하게 하는 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초생 재배를 하는 것이 정경 재배를 하는 것보다 일소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열간에 초생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열간에도 제초지를 살포해서 정경 재배를 하는 과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원은 과원 온도가 초생 재배를 하는 과원보다 1, 2도 정도 더 높습니다. 그러므로 일소 피해를 받기가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칼슘을 살포하면 일소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탄산칼슘은 이렇게 직접 살포하면 일소 방지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탄산칼슘이 아닌 일반 칼슘도 주기적으로 살포하면 세포막을 단단하게 하기 때문에 일소 방지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사과연구소에서 일소 방지 대책으로 제시한 게 몇 가지 있었죠. 과수원에 주기적으로 관수를 해서 과수원 습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요. 미세 살수 장치가 있으면 한낮 기온이 32도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에 미세 살수 장치를 가동하면 일소 방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일소 방지를 위하여 살포하는 탄산칼슘에 대한 효과 여부 및 일소 방지 대책으로 과원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